전문대 출신 며느리의 역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문대 졸업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와 모욕을 당하던 한 여성이 프랑스어로 험담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어떻게 완벽한 역전극을 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 이름은 이하늘이고 올해 32살입니다. 저는 전문대 조리과를 졸업한 후 호텔 주방에서 10년간 일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분식점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리는 제게 있어서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 그 자체였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저는 용기를 내어 독립했습니다. 작은 비스트로 하늘정원을 오픈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하며 저만의 요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프랑스 요리 기법에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를 접목한 퓨전 요리였어요. 된장을 이용한 소스, 고추장으로 만든 콩피, 전통나물을 활용한 가르니티르까지.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한번 맛보면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제 인생이 바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강준혁 선생님이었어요. 준혁님은 병원 근처에 있는 제 식당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사장님, 이 요리는 어떻게 생각해내신 건가요? 정말 놀라워요. 준혁님은 제가 만든 요리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셨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엘리트 의사였지만 전혀 건방지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혼자 힘으로 식당을 꾸려나가는 것을 대단하게 여겨주셨죠. 하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창의적인 요리를 혼자서 연구해내다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 반 동안 만난 후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준혁님이 청혼할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늘아, 나와 함께 평생 맛있는 요리와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않을래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 씨와 시누이 강미연 씨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함께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님과 결혼할 이하늘입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씨는 어느 대학 나왔나요? 준혁님이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문대 조리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호텔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지금은 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미연 씨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가 전문대 조리과라고요. 정말 의외네요. 미연 씨는 39살로 저보다 7살 위였는데 프랑스 파리 르코르동 블루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저는 파리에서 정통 프렌치 요리를 공부했거든요. 지금은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연 씨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뭔가 품평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님께 물어봤어요. 오빠, 저희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준혁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늘아. 엄마도 미연이도 금방 마음을 열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늘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 왔는데 내가 전문대 출신이라니 좀 당황스럽구나. 그래도 준혁이가 좋아하니까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니? 부족한 부분이라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결혼 후 첫 번째 시댁 모임이 있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는 새댁이니까 당연히 부엌일을 도와야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아이고 하늘아. 너는 그냥 앉아 있어. 미연이랑 나만 하면 돼. 처음에는 새댁을 배려해 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시어머니와 미연 씨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갑자기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거실에서 준영님과 시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프랑스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전문대 출신이야.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미연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를 두고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 저는 호텔에서 일할 때 프랑스 출신 셰프들과 함께 일했었거든요. 미슐랭 이스타 출신의 장 피에르 셰프님께서 저를 특별히 아껴주시면서 프랑스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요리 용어부터 시작해서 일상 대화까지 배웠습니다. 특히 프랑스 본사와의 화상회의 때는 통역 없이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우리 수준의 대화를 이해 못할 거야.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미연 씨는 더 심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어차피 멍청해 보이는걸요. 제 동료들이 새 언니에 대해 물어보면 정말 창피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전문대 출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도 대체 뭘 보고 저런 여자를 선택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쁘지도 않고 학력도 없고.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았어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늘아, 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상을 차려줄게. 준혁이랑 같이 와. 저는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건가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말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음식들도 있었고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 싶었거든요. 미연 씨도 밝게 말했어요. 언니,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 정말 예쁘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나 마시고 우리는 설거지하자.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하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미연 씨가 또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정말 피곤해 죽겠어. 저 여자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겉으로는 좋은 척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연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하지만 체면은 차려야죠. 적어도 설거지는 시킬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이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싶었거든요. 생일상도 웃는 얼굴도 모두 연기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정말 속이 터져.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니. 미연 씨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 언니가 전문대 출신이라니. 그런데 그때 제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었어요. 준영님께 미리 문자를 보내놨거든요. 8시쯤에 부엌으로 와달라고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미연 씨는 계속해서 프랑스어로 저를 모욕하는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저 여자는 아마 우리가 칭찬하는 줄 알고 있을 거야. 정말 한심해. 미연 씨가 킥킥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엄마.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것 같던데 속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바로 그때 준영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영님은 프랑스에서 유학까지 했으니까 프랑스어도 잘하거든요. 미연 씨도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준영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얼버무리셨지만 준영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프랑스어로 욕하시는 거였다고요. 준영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하늘이가 프랑스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시어머니께서 변명하려 했지만 준영님은 단호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기를 바래요. 하늘이는 제 아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연 씨. 사실 저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요. 호텔에서 일할 때 프랑스 셰프님들께 배웠거든요. 두 분이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미연 씨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준영님은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미연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하늘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하늘정원이 미슐랭 가이드 빕 구루망에 선정된 거였습니다. 가성비 좋은 맛집으로 인정받은 거죠. 축하드려요, 셰프님. 정말 대단해요.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고 손님들도 더욱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에서 요리 경연대회 참가 제의가 온 거예요. 한 프렌치 퓨전 요리 부문에 참가해 보시지 않겠어요? 셰프님 요리가 딱 맞는 카테고리예요. 저는 고민 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된장을 이용한 라비올리, 고추장으로 만든 콩피, 전통나물을 활용한 가르니티르까지.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회 당일 전 세계에서 온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정말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라비올리 속 된장 소스가 정말 혁신적이네요. 프랑스 전통 기법과 한국 식재료의 완벽한 조화예요.
심사위원들이 제 요리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고추장 콩피는 어떻게 생각해내신 건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합인데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워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 프렌치 퓨전 요리 부문 대상은 하늘정원의 이하늘 셰프님입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 유명 셰프들 앞에서 제가 최고상을 받은 거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셰프님. 정말 혁신적인 요리였어요. 시상식 후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어요. 제 우승 소식이 각종 매체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유명 요리 학교들로부터 특강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특강 요청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제의가 왔습니다. 바로 미연 씨가 졸업했다고 자랑하던 파리 르코르동 블루 서울 캠퍼스에서 마스터 클래스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국제대회 우승자시니까 꼭 저희 학교에서 강연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강의실로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나오면서 복도에서 미연 씨와 마주쳤어요. 미연 씨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이 물어봤습니다. 어머, 언니가 여기서 뭐 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특별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미연 씨가 킥킥거리면서 비웃었어요. 강연이요. 청강생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언니가 이런 고급 강연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놀리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학교인데 전문대 출신이 무슨 강연을 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강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연 씨는 여전히 제가 청강생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언니, 청강생은 뒤쪽에 앉으셔야 해요. 앞자리는 교수님들 자리거든요. 강의실 안에는 이미 많은 교수들과 요리 연구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연 씨도 뒤쪽 자리에 앉으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사회자가 나와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연 씨는 아직도 제가 청강생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 국제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에서 주목받은 혁신적인 퓨전 요리로 대상을 수상하신 하늘정원의 이하늘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그 순간 미연 씨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게 보였어요. 강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미연 씨만 박수도 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연단으로 걸어가면서 미연 씨의 표정을 흘끗 봤어요. 정말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입을 딱 벌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회자가 제 이력을 자세히 소개해주는 동안 강의실 안은 조용했어요. 이하늘 셰프님은 전문대 조리과 졸업 후 독학과 현장 경험으로 실력을 키우셨습니다. 25살에 호텔을 나와 29세에 창업하셨고 특히 최근 개발하신 한 프렌치 퓨전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또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미연 씨만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어떻게 독학으로 요리를 연구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규 요리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했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운 것들이 더 큰 자산이 되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수들이 정말 전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한국어로, 영어나 프랑스어로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해당 언어로 유창하게 답변드렸어요.
미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학습 의지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교수들이 저에게 와서 명함을 건네주시고 인사해 주셨어요. 정말 인상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이런 실무 경험과 철학을 가진 분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연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더라고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언니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서 동료들한테 언니 자랑 많이 했어요. 오늘 강연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가소로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문대 출신이라고 무시하더니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미연 씨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언니, 잠깐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에 또 와서 강연해 주세요. 정말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미연 씨가 급하게 연락드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자랑스러운 며느리.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구나. 정말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제 팔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그때 미연 씨가 급하게 다가와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저기 학과 교수님들이 오세요. 몇 명의 교수님들이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미연 씨를 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미연 선생, 오늘 강연자분과 아시는 사이인가요? 미연 씨가 대답했어요. 네, 제 새 언니예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미연 선생은 시간 강사인데 이런 분이 가족에 계시다면 왜 이력서에 써놓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시간 강사라니요. 우리 미연이는 교수라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젓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미연 선생은 작년부터 저희 학과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계세요. 정규 교수가 아니라 시간당 강의료를 받고 수업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미연 씨에게 다그치듯 물어보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니? 교수님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시고 자리를 떠나셨는데 남은 저희들 사이에는 정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연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 너 몇 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알고 보니 미연 씨는 르코르동블루를 중퇴했고 대학원 졸업 후에도 몇 년간 취업을 못하다가 겨우 시간 강사 자리를 얻은 거였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정교수라고 거짓말을 해온 거죠. 시어머니께서 정말 화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하늘이를 무시한 건 뭐야? 너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지위로만 판단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미연 씨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등을 돌리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미연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준영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늘아, 미연이가 논문 표절 문제로 학교에서 쫓겨났대. 알고 보니 미연 씨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의 연구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어요. 게다가 해외 학술지에 실렸다고 자랑하던 논문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조사한 결과 학력 사기와 연구 부정행위가 모두 드러났고 결국 박사 학위까지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연 씨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준영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연이가 계속 거짓말로 살아왔구나. 정말 충격이야. 우리가 그동안 미연이 말만 믿고 있었는데 다 거짓이었다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하늘아, 엄마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미안하다.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연이는 그동안 우리를 다 속이고 살았는데 너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사과는 받겠지만 앞으로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요. 준혁 오빠를 통해서만 안부 전해주세요. 미연 씨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어떤 말로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하늘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학벌이 아니라 인품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준영님도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저를 전문대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은 결국 거짓말쟁이였고 저는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복수나 승리감보다는 다른 것을 느꼈어요. 사람은 학벌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노력과 인성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온 것이 결국 제일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영님과 시아버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학벌이나 출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과 노력,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편견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하늘 씨처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